여러분,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댓글들에 왜 영상 안 올리냐 독촉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네요. 사실 이제 미천이 거들났습니다. 이제 콘텐츠가 없어요. 그동안 이제 주로 하던 게 연금저축, 그리고 IRP, 그리고 미국 주식. 굉장히 단순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린 걸 종합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1편입니다. 몇 편까지 정리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요 원고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그래서 그냥 사실 영상을 보는 것보다 텍스트를 읽는 게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오래 글을 읽어보세요. 이제 주로 하는 게 연금저축, IRP, 그리고 최근에 이제 ISA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ISA에 관해서 이제 영상을 하나 만들고 댓글에 관한 질문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 이렇게 하는데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여유 자금이 있으면 요 순서대로 하시고 근데 난 다 해야 되겠다 싶으면 뭐 적정한 비중으로 분할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는 직접 해야 돼요. 직접. 그리고 투자 전략은 단순하고 이제 끈기 있게 해야 되겠죠. 끈기 있게 뭐 상승장에서 몸 달아가지고 추격 매수하고 하락장에서 쫄아서 또 팔고 그런 식의 투자 전략은 오래 못 버팁니다. 그래서 투자 인생 대부분은 멘탈 관리예요. 멘탈 관리. 물론 뭐 포크, 뭐 화투 같은 거 치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풀하우스는 굉장히 좋은 패죠, 그죠? 메이드 좋은 패인데 풀하우스를 들고도 쫄아서 죽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의 블러핑에 쏘여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뭐 이거는 뭐 스티플이죠, 스티플. 미국 주식에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갖고 있어도 손절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멘탈 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매일 그냥 이렇게 자기 주식 자산 변동 오늘은 올랐냐 내렸냐 이런 거 확인할 시간에 명상이나 그냥 운동이나 열심히 하는 게 낫습니다. 월급 들어오는 날 그냥 한 번씩 찾아보고 분할 매수하려면 분할 매수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용어를 헷갈리는 사람은 없겠죠.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 연금저축 보험은 좀 이따 설명할 거지만 만약에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신탁 이런 걸 가입한 사람들은 해지하지 말고, 해지하면 이제 저기 또 손실 보니까 해지하지 말고 증권사로 기관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관 이전하기 전에 자산운용사 연금부서와 통화하고 상담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회사 동료 중에 이걸 10년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기관 이전을 시켜줬는데 아주 만족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가 혹은 전문가와 이렇게 상의 후에 기관 이전을 한번 결정해 보세요. 연금저축 보험은 납입금의 10%가 사업비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 적립식으로 강제 적립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10만원 월 납입하면 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빠져나가요. 그 보험회사는 운용 인력이 많잖아요. 그죠? 설계사들 뭐 수당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10%가 사업비로 빠져나가니 대충 계산해 보면 납입 후에 계속 이제 월 적립식으로 납입한다 그러면 7년 이상 납입해야 간신히 이제 원금 도달합니다. 원금. 그리고 이제 뭐 대개 이제 10년 이제 만기로 그렇게 정하는데 10년 누적 수익금이 12% 내외예요. 12% 내외. 연봉이 수익률이 아닙니다. 누적 수익금, 12년 누적 수익금이 12% 내외예요. 그리고 연금저축 신탁은 공시 이율이 그 연금저축 신탁은 이제 은행이 하는 거거든요. 공시 이율이 은행 정기예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기 투자 상품이 아니에요. 그 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 이런 거 가입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손해입니다. 손해.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은 현재 공시 이율이 2.06%거든요. 은행 정기예금 이율이 지금 1.7%니까 이거보다 약간 더 주는 거예요. 거기다 사업비 10%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런 상품은 하시면 안 돼요. 뭐 주변에 친구가 뭐 보험회사 다녀가지고 이런 거 가입해라고 권유해가지고 한 사람들은 한번 기관 이전을 고려해 보세요. 증권사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ETF 매매를 할 수 있죠. 보험은 이제 이런 보험 같은 거는 이제 장기간 우하향 또는 이 저수익률 상품이거든요. 이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생명보험이나 그런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약에 이제 명시한 조건이 성취되어
된다는 건 이제 나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야 되죠. 그죠? 내가 사고가 나거나 내가 사망하거나 그래야 이제 남은 가족들이 이 금전적 이익을 누릴 수 있죠. 옛날에 저기 무슨 광고였던가 보험회사 광고 프루덴셜 생명 광고였던가 거기에 이제 저기 남편이 사망해가지고 10억을 받았다는 그런 아내가 나오죠. 그죠? 그래 그 광고 때문에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그 실제 사례를 그런 광고로 만든 건데 그 가입자가 의사였다 그래요. 월 보험금이 뭐 250만 원 납부했다 그러던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내가 불행해져야 이제 남은 가족들이 이런 금전적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나와 모든 가족들이 이제 내 살아 생전에 그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를 하시고 이런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꼭 필요한 보험이 아니면 필수적인 보험만 남겨두시고 더 이상 가입하지 않거나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저축은 또 본인 사망 후, 내 사망 후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한테 승계도 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는 이제 승계는 안 되지만 상속은 됩니다. 이 승계라는 말은 연금으로 계속 받는 거예요. 그 이제 자녀는 이제 연금으로 받지는 못하고 그 전부 처분해가지고 상속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하고 기타 소득세는 납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권유하는 이런 연금저축 펀드, 이런 상품 가입은 신중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은행 창구 직원, 정거사 직원이 권하는 펀드 있죠. 펀드, ETF 말고 펀드 이런 것들은 역시 가입하실 때 신중히 결정하셔야 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찾아보면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하는 펀드가 굉장히 많아요. 뭐 10년 이상 설정 후 지금까지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하는 펀드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투자는 직접 하자. 투자는 직접. 내 돈은 남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계좌, 연금저축펀드, ISA, 미국 주식 이런 계좌 매도, IRP, 연금저축펀드, ISA 모두 증권사에서 개설해야 ETF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비대면으로. 왜냐하면 이 계좌 운용 수수료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IRP 같은 경우에는 계좌를 갖고 있으면 그 계좌를 증권사에서 운용해주는 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에 0.3%인가 4% 정도 되는데 그 증권사에서 저기 1임 형식으로 운용하는 저 IRP 같은 거 있죠.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운용해달라. 그런 저기 IRP 같은 경우에는 연수익률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예전 동영상에서 한번 기사 보여드렸죠. 그죠? 그 왜 1% 정도밖에 안 되냐면 이 증권사에서 고객도 돈 손실 났다고 욕 들어 먹을까봐 또 이 손실 나고 그러면 또 금감원에서 또 뭐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귀찮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금에 넣어놓거나 채권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운용하지 않는 1임형 그런 IRP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1% 정도밖에 안 나와요. 거기다가 계좌 운용 수수료 이런 거 뭐 0.3%, 0.4% 떼가고 나면 실제 수익률은 0.6%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은행 예금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1임형 증권사에 그냥 맡겨두는 그런 1임형 IRP 말고 여러분이 직접 운용하는 그런 IRP를 하시려면 비대면으로 개설해야 되고 계좌 운용 수수료도 전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용 보수 또 되게 그런 이제 1임형 IRP 같은 경우에는 펀드 가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또 펀드 수수료 굉장히 비싸죠. 운용 보수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펀드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펀드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 펀드 매니저가 직접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 이런 거는 지수 추종 ETF보다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거나 좋지 않으면 이제 ETF 매매하고 짜투리 돈으로 이제 ETF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타이거미국 나스닥 100 지금 5만 원 하니까 이번 달 월급으로는 타이거미국 나스닥 100 사니까 한 만 원 정도 남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돈으로 그냥 이런 펀드 매수하시고 지수 추종 ETF보다 단연간 수익률이 좋은 액티브 ETF도 많아요. 많기는 한데 이런 거는 이제 미국 직투할 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ETF.com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 링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100개 하이스트 non-leveraged 3-year ETF returns라고 보이죠. 이 100개 ETF 그리고 레버리지 뭐 2배짜리 3배짜리 그런 거 빼고 1배짜리만 그런 ETF 3년간 수익률이 좋은 거 이런 거 쭉 보니까 보자. ARKW, ARKG 미국 식투 ETF들입니다. ARKK 이 ARK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하는
ETF들이 전부 다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네요. 3년 누적 수익률이 ARKW 같은 경우에는 158%, ARKG, ARKW, 물론 저도 이 ARKK를 갖고 있었는데, 왜 제가 이 ARK 인베스트먼트 ETF를 갖고 있었냐면, 저는 여성 CEO가 운영하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ARK 인베스트먼트의 여성 CEO가 캐시 우즈라는 여성 CEO인데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AMD 있죠, AMD 그 라이젠 CPU 만드는 AMD의 그 저기 CEO도 대만 출신의 저기 미국 이민자 리사 수 박사가 CEO죠, 그죠? 그래서 그 리사 수가 CEO가 되고 나서 AMD의 주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ARK ETF의 저 구성 종목을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테슬라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10%나 12% 정도 됩니다. 그 캐시우즈가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ETF, 최근 3년 동안 수익률이 좋았던 이런 ETF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ETF는 미국 직투를 하는 게 좋다. 연금저축 내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유통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미국 ETF를 하지만 연금저축 IRP 다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미국 직투 ETF를 하시려면 ETF 데이터베이스닷컴에서 이런 ETF들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나스닥 100 ETF, 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있죠. 1천만원 10년 투자 시 운용 보수가 864만원 하거든요. 이거는 잘못됐네. 86만 4천원입니다. 10년 투자 시 1천만원 86만 4천원 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는 동일 조건에 1천만원 10년 투자 시 운용 보수가 229만 6천원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리고 수익률은 타이거 나스닥 100이 더 좋아요. 피델리티 이 펀드가 그 3년 수익률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QQQ 같은 경우에는, QQQ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까 QQQ가 어디 있었냐면, QQQ가 순위가 22 정도 합니다. 22 정도.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QQQ가 순위가 22 정도 하는데 67.75%네요. 그런데 이제 올해 하락장을 맞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피델리티 테크놀로지 그 펀드는 67%가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QQQ가 한 100% 할 때 그 피델리티 테크놀로지 펀드가 70%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운용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액티브 펀드는 정하시려면 ETF 사고 남는 짜투리 돈으로 그냥 하시라. 그리고 ETF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지만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2영업일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죠? 오늘 주문 넣으면 이틀 뒤에 이제 매수가 됩니다.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돈 들어오는 데까지는 이런 해외 펀드는 일주일 이상 걸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ETF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니까 될 수 있으면 ETF를 가자. 그리고 연금저축 400 채우고 IRP 300 채우고 합계 700만원에 대해서 요 퍼센트만큼 세액공제 받고 여유가 된다면 연금저축 400, IRP 300 다시 연금저축에 1100만원 넣어가지고 1800만원 한도까지는 꽉 채우는 게 좋다 그랬죠. 절세면 투자수익 극대면에서 좋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이제 700까지 채우고 남는 돈으로는 미국 주식 해야 되겠다. 뭐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꽉 채우는 게 좋으냐면 실현 수익금에 대해서 과세 이연이 되잖아요, 그죠? 예를 1000만원 실현 수익했다.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해서 일반 증권 계좌에서 했으면 15.4% 154만원 세금을 당장 징수하는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도 250만원 공제해주고 750만원에 대해서 22% 과세를 하는데, 연금저축에는 1000만원에 과세를 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1000만원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하면 또 복리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투자는 될 수 있으면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사시는 게 좋아요. 일단 살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가지고 다른 계잡주에 유혹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 펀드 중도인출 IRP 계좌는 생각하지 말자. 이 해지는 생각하지 말자.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그 플러스 수익금이 기타 소득세 16.5%보다 이익이다 라는 거는 입증을 했습니다. 그죠? 동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도인출 기타 소득세 16.5%가 미국 직투 양도소득세 22%보다 적다. 이것도 역시 입증을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하도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시를 든 거고, 연금으로 받으라고 만든 제도이니 연금으로 받을 때 혜택이 극대화 되니까 해지, 중도인출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뭐 집 산다고 결혼한다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회사 동료 중에 연금저축보험을 한 뭐 4, 5년 가까이 넣었다가 결혼한다고 결국 해지하고 손실 보고 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연금저축 펀드도 그렇게 해지하시면 안 돼요. 그 뭐 결혼하고 집 사는데 보태봐야 푼돈입니다. 푼돈. 그리고 이제 목돈 마련이 필요하다면 이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5년 만기가 있으니까 자산 배분 전략으로 들고 와라 그랬죠. 5년 뒤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 채권, 골드 이렇게 자산 배분 전략으로 들고 가면 그래도 못해도 미국 역사 100년 동안 그 자산 배분 전략으로 백테스트를 해보면 대개 한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실질 상승률이 연 6% CAGR로, 인플레이션 감안하지 않으면 9%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좀 낮게 잡아도 자산 배분 전략으로 돌리시면 5년 만기 때 뭐 8%에서 9% 정도는 나올 겁니다. 수익률이. 물론 백테스트가 그렇다는 거지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돈 마련, 뭐 결혼, 주택 마련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하락장 연재할 줄 모르니 이제 주식형 포지션으로 몰빵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으로. 주식형 포지션 몰빵은 그 금융위기 당시에 MDD가 맥스 드롭다운이죠. 그죠? 전고점 대비 최대 낙폭이 50%였지만 자산 배분 포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낮은 MDD 20%로 포트를 방어해주고 회복도 100% 주식형 포지션보다 2.4배 빨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금융위기 당시 자산 배분 포트는 그 언더워터 피리어드 있죠. 다시 전고점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 언더워터 피리어드, 전고점 이야기를 하면 언더워터 피리어드 요 전고점 회복하는 기간이 9개월 걸렸는데 QQQ는 1년 10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단기간 용도가 정해진 이런 자금으로는 주식형 포지션 투자를 하는 것은 비추다. 멘탈 관리가 어렵습니다. 하락장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스탑을 하고 2편을 따로 제작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댓글 중에 연금저축으로 이제 주택 마련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역시 이런 계획도 불필요합니다. 그 연금으로 받으라고 마련한 제도를 이런 주택 마련 계획으로 연금저축 가입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이제 마음 편하게 그냥 집부터 마련하고 투자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피터 린치도 집부터 마련하고 주식 투자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택 마련은 이제 대출, 그리고 ISA,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 자금은 이제 뭐 어떻게 마련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자산으로서 이제 한국 아파트와 미국 S&P 500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마이너스 0.67%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아파트를 마련했으면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게 자산 배분 전략으로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파트와 달러원 환율 있죠. 이것도 역시 음의 상관관계예요. 그리고 코스피하고 한국 아파트는 0.43, 이런 거는 좋은 자산 배분 전략이 아니죠. 절반 정도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코스피하고 달러원 환율은 코스피 우리나라 주식 그리고 달러원 환율은 마이너스 0.67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도표가 그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나온 도표인데, 이 전국 아파트죠. 그죠? 전국 아파트. 그리고 달러원 환율이 마이너스 0.28 상관관계고 S&P 500이 마이너스 0.66입니다. 그리고 코스피하고 한국 아파트를 보면 0.43이죠. 그죠? 코스피하고 달러원 환율은, 그러니까 코스피가 오르면 그 환율이 내려가고 코스피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뭐 이거는 한번 많이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를 마련했으면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 투자를 하는 게 투자 위험을 분산시켜 줍니다. 그래서 거주와 주택은 최대한 빨리 마련하는 게 좋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원고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